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덕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언가를 좋아해서 거기에 빠져들고 무작정 빠져들죠. 그래서 좋아하는 법을 적당히를 모릅니다. 하지만 덕후들은요, 적어도 어엿한 덕후라면 세상을 좋게 만드는데 이바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데는 일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세상이 덕후들로 가득 찬다면 의외로 세상은 아주 살만한 곳이 될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어엿한 덕후라면 자신의 취향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게 소중한 것처럼 타인에게 소중하고 좋아하는 것이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천만 덕후 양성 프로젝트 적당 덕후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어제에 이어서요, 전국 제일 경기도 덕후, 경기도에 관한 으뜸 이야기꾼, 국가대표 아니 우주대표 경기도 알림이 운민 작가님, 그리고 소장님이시죠? 운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 여행 작가 우민이라고 해요. 네, 제가 네, 운민 작가님이 출연하시는 매주 목요일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이창명 이윤아의 굿모닝 OBS를 들었습니다. 부끄러운데요. 네, 거기서는 소개를 참고로 제가 그 프로그램 CP이기도 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듣다 보니 거기서는 작가님 소개를 운민 연구소장이라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연구소죠? 인문학 여행 연구소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제 역사 여행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뭐 저라도 뭐 열심히 해가지고 역사 여행을 널리 보급하고자 해서 이런 연구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을 더 이상 여행 휴식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관광도 중요하지만 테마가 있는 공부를 해보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도 아주 좋은 여행의 소재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뭐 아무리 유명한 명소, 뭐 아름다운 명소, 뭐 전국각지에 많잖아요. 네네. 전 세계를 거쳐도 이런 데가 많은데 뭔가를 알지 못하면 돌아서고 나면 금방 까먹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있고 이 장소가 주는 의미를 안다면은 길 한복판에 뭐 돌 한 무더기가 있더라도 그 의미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정말 오래 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줄 수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 여행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역사가 주는 무게라고 종종 표현을 하는데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세계, 뉴월드를 좋아하는 사람과 오래된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저는 단연코 오래된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두바이 같은 그런 여행지보다는 아랍에미리트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고장이지만 두바이는 정말 몇십 년 전까지 사막 벌판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근데 곳이죠. 그것도 역사가 아주 오래돼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데보다는 경주나 네네. 혹은 뭐 스페인의 똘레도 그리고 미국도 좋아해요.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미국이 네네. 신세계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역사도 250년 넘었습니다. 미국에 가더라도 오래된 도시가 정말 네. 많더라고요. 어지간한 곳을 가도 100년 이상의 이야기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한 번도 자국 침공을 겪지 않았으니까 문화유적이 너무 잘 보존돼 있는 거죠. 네, 특히 그래서- 미국의 그 보존 정책이 정말 저 개인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참고로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을 지정한 것도 미국이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문화유적지 한 150년,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의외로 보스턴 같은 오래된 도시를 가면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100년 넘는 건물은 너무 흔해. 예, 그 동네에서 약간 문화재 취급받으려면 우리는 200년 됐어요. 너희는 몇 년 됐어? 150년? 아직 멀었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점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참화가 상당히 많았고, 아니 왜 무슨 전쟁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사회적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건물을 도심에서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로 새롭게 근대화, 진짜 제대로 된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일단 옛것,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옛 것은 낡은 것, 불편한 것 네네. 그렇게 취급하고 다 일단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최근 얼마 전에 그 서울역 앞에 호텔이 하나 있었거든요. 서울역 앞에 호텔이 있었습니까? 실명은 못 밝히지만 네. 그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 H 호텔이요? 네, 맞아. 맞아. 저는 이제 서울역 앞에 일제시대나 혹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아. 호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H 호텔. 거기도 그렇죠. 네, 거기도 근대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그럼요, 건물인데 그럼요. 만약에 100년 뒤에 이제 그 건물을 본다면은 정말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도 이제 상업성이 좀 부족하니까 재개발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서울 종래 피막골이요. 네네. 피막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 정말 아니 그것도 어쨌건 조선 600년을 거치며 피막골이라는 말 자체가 말을 피한다고 피막골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말을 탄 높으신 양반 나으리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니 그때마다 머리를 조아리기 힘들었던 백성들과 상인들, 바쁜 상인들이 그 나으리들의 행차를 피해서 골목으로 숨었다 그래서 피막골 거잖아요. 네네. 피막골 자체에도 충분한 조선 600년 역사와 일제시대 개화 그리고 우리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역사적 상징성이 정말 풍부한 더군다나 그 역사는 서민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사라지고 거기에 아주 근사한 건물들이 들어섰죠. 네, 쇼핑몰이라든가 뭐 현대적인 뭐 프랜차이즈 이런 게 들어섰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적들을 관리할 때 건물로만 생각하잖아요. 단위 면적으로만. 그렇죠. 사실은 이 공간이 주는 역사성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거리 하나하나 그리고 이 공간에 어떤 게 있는지 이 공간 전체를 보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또 골목 덕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책 제목이 골목 예, 뭐 독재. 직접하고 말씀하실 건 없고 제가 이제 뭐 일본 어느 도시의 골목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 네. 피막골 얘기는 그 책에도 썼어요. 그렇죠. 왜 그 챕터의 제목이 피막골을 돌려줘였습니다. 공간이 주는 꼭 골목길도 오래되면 그 자체로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꼭 굳이 왕궁이나 탑이나 오래된 건물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을 좀 잘 보존하는 그러니까 경기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덧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도시들이 있고 네. 그리고 역사 유적도 어느 곳 못지않게 풍부한 지역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곳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과 공간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역사를 잘 보존해서 그대로 후대에 물려주는 것도 가장 큰 책무가 되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도시가 경기도에서 그나마 그리고 이게 역사적 공간이 잘 보존돼 있고 그리고 그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 그리고 경기도 자체의 문화가 살아있는 고장이거든요. 아직은 수원이 나오기 전일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제가 사실 어디일까요? 유럽의 도시를 갈 때마다 부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유럽 도시는 뭐 이 건물들도 화려하지만 이 중세 시대 시가지 그 아름다운 건물들을 직접 다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이 얘기도 재밌네요. 유럽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뭐 주로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던가, 피렌체, 네, 아니면 로마라던가, 로마. 뭐 시에나, 피사 뭐 많죠. 워낙 많은. 이탈리아를 주로 많이 가보셨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죠?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역사가 층층이 가장 쌓여있는 역시 나라가. 역사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역사 덕후니까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도시들은 이제 70년대 산업화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급속도로 팽창했기 때문에 이 도심에서는 이 역사적인 공간이 거의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밀어버렸죠. 네, 전부 다 밀어버렸는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그나마 이제 이 역사적인 공간이 잘 보존된 곳이 바로 이번에 소개할 안성입니다. 안성이요? 네, 의외네요. 저는 이제 도보 여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차로 다니는 것보다 이 네. 도보로 걸어가면서 이 역사적인 공간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하는데 네. 이 경기도에서는 이제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인천권 전부 다 따져봐도 세 네네. 군데 도시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죠? 첫 번째로는 수원. 수원. 네, 수원 화성 일대가 될 수 있겠고. 화성 수원 화성 일대는 진짜 도보 여행 맛집이죠.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강화읍. 강화읍. 네, 거기 일대도 도보로 돌기 상당히 좋고요. 네, 일단 강화는 인천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성을 둘 수 있겠죠. 안성이군요. 제가 안성이 의외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역사 유적이 많이 보존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성이 과거의 경기도에서 그렇게 중요한 도시였나?
근데 이제 중요한 도시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안성의 과거 이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허생전이라는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허생전. 그 허생전에서 조선 최고의 폰지 사기꾼. 아,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 허생전에서 그 허생이 네. 뭐 여러 가지 행각을 벌이면서 매점매색을 했던 시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바로 안성장이에요. 그게 안성장이군요. 네. 그러면 안성장이 조선 경기 일대에서 가장 큰 장이었을까요? 조선시대 3대 장터가 안성장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3대 장은 어떤 장이었을까요? 하나는 대구로 알고 있고, 대구. 네, 하나는 전주일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어쨌건 중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장터였군요. 네, 왜 중부지에서 가장 큰 장터라고 할 수 있냐면은 그 안성에서 바로 내려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천안이 있죠. 그렇죠. 예전에 천안 상거리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전보다도 큰 도시였죠. 네네. 근데 예전에는 천안에서 상거리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안성 부분에서 상거리가 갈라졌거든요. 아, 그래서 안성을 통해서 그 충청권이라든가 호남권, 영남권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예전에 조선시대 때 가장 번성했던 물산이 막 풍부했던 곳이 삼남지방이잖아요. 그렇죠. 그 삼남지방의 물산을 모두 이렇게 모였던 곳이 바로 안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선 현대에 대전이 하는 교통 요충지의 역할을 안성이 담당을 하고 있었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연히 사람과 물자가 모일 테니 번성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네. 그래서 이 안성이 독특한 점이 그 우리나라의 지금 종교로 있는 불교, 네. 천주교의 유적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풍부하게 모여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건 또 신기하네요. 대표적으로 우리 조선 최초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김대건. 그 김대곤 신부의 성지가 바로 미린의 성지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안성에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안성의 대표적인 성당이 안성 성당이라고 있는데 건축물 자체로 독특해요. 왜냐하면은 외관은 이제 전통적인 성당 양식에 네. 그 측면 살펴보면 한옥식으로 기아가 얹혀져 있거든요. 안성성당이요. 네. 지어진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지어진 지 거의 100년 넘었습니다. 100년은 당연히 넘었을 거고 일제 이전이 지어지지 일제 않았을까? 이전입니다. 일제 그러면 이전. 한 130년은 넘었겠네. 130년 네. 정도는. 그리고 이 안성성당이 건축물 자체도 엄청 독특하지만 이곳에 부임했던 신부가 꽁베르 신부라고 하거든요. 꽁베르. 그 신부가 최초로 포도 묘목을 가져와서 포도를 심었던 곳이 이제 안성 일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성 일대와 그 포도들이 나중에 유명해져서 안산까지 퍼져나간. 네, 포도 벨트라고 그랬군요. 하죠. 포도 벨트. 그러니까요. 안성에 시작해서 그 천안 쪽 입장포도 유명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도 쪽 가서 포도 같이 그러니까요. 널리 펴져 있고. 참 프랑스인들의 포도 사랑이란. 네, 그 뭐 남미 갈 때도 가져가고, 네네. 네, 호주에도 가져가고, 네, 뭐 호주는 프랑스 사람들 가져간 건 아닙니다만. 네네. 네. 이 사실 안성이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좀 쇠퇴하게 돼요, 사실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 철도가 지나가야 하는데 철도가 안성이 조금 동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좀 평지에 가까운 평택 지역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부선 철도가 안성이 아니라 평택을 지나가기 때문에 안성은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제 강점기 이전 조선 후기까지도 안성이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네, 하나였군요.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도시였죠. 남부를 대표하는 심지어.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적인 중심지였지 이 상업적으로는 한때 안성이 조금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안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안성 유기 아닙니까? 네, 안성 그 유기도 말은 있고. 즉슨 음. 그러니까 유기는 조선 시대에도 서민들은 그러니까 제의를 지낼 때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제사를 지낼 때 겨우 쓰는 그릇이었고 보통은 양반과 네네. 그러니까 귀족들이 쓰던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를 만드는 공방과 시장이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네요. 네, 안성 지역이 경기도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풍부한 지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안성 맞춤해 가지고 안성 유기도 상당히 유명하지만 그렇죠. 남사당패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 남사당패가 본거지가 바로 또 안성이에요. 그렇군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인들이 몰리는 곳은 당연히 그렇죠. 충분한 그런 공연료, 네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이 바탕되지 않으면 생기지가 않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남사당패에 수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지금 안성에서 가장 미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우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분 여성인데
그분이 나중에 대원군에게 발탁이 돼요. 네네. 그래서 경복궁에서 그 공연을 열어서 상당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산항패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유성 레코드, 그러니까 음반이죠 말 그대로 레코드를 녹음한 가장 초창기도 저는 바우덕이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안성에 대한 그 옛 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안성의 구도심으로 가야 한다. 네. 구도심은 어느 지역입니까? 안성 1, 2, 3동에 있는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 바로 안성에 있습니다. 첫 회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국밥을 파는 곳이라고. 네네. 그것도 지금 말씀해주신 안성 1, 2, 3동 근처인가요? 네네. 우시장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그쪽 한복판에 그 한옥으로 되어 있는 네. 큰 집이 있거든요. 그곳이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100년의 역사를 지닌 식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00년. 네, 일제 시대 때 창업한 식당이겠군요. 네. 사실 안성이 또 한우로 또 상당히 유명해요. 그렇죠. 네, 한우 농장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뭐 굳이 국밥을 어디 가서 맛있게 먹으면 고민이 안 해도 됩니다. 어디를 가든 이제 국밥을 평균 이상의 국밥을 먹을 수 있고 안성에 있는 국밥들은 어떤 국밥일까요? 설렁탕이 가장 유명하고 설렁탕.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에도 우족, 꼬리, 도가니, 뭐 머리고기, 우설, 양지들 모든 놓고 끓인 안성 맞춤 우탕이라고 있거든요. 안성맞춤 우탕이요? 네네. 네네네. 이거 좀 예. 가격대가 비싸긴 한데 네. 정말 맛이 설렁탕 이상으로 진하고 깊은 육수의 맛이 우러나와가지고 네. 아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설렁탕도 맛이더라고요. 비싸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족도 쓰고 그러니까요. 네. 콜라겐의 함량이 생각보다 아주 진득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찐득한 느낌의 식감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그 우탕을 한번 먹고 나면 입술이 쩍쩍 들러붙을 만큼 네, 아주 뭔가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있고 근데 호불호가 좀 강할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설렁탕을 좋아하는 기호지방 사람들이라면 딱히 호불호 없습니다. 무조건 좋아하실 만한.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가격은 그러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 안성의 도심지 여행은 이제 안성 도심 근처에 미륵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장승의 역할을 대신하는 듯해요. 그 미륵불이요. 네, 안성의 미륵불들이 뭐 할아버지 미륵불, 할머니 미륵불이라 해가지고 어머 세상에. 안성에 걷다 보면 아파트가 있는데 옛날 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에 약간 장승처럼 생긴 그 석조 미륵불이 두 개가 미륵불을. 네네 이렇게 신기하네. 근데 원래 미륵불 사상이라는 게 일종의 구세주 사상 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 그 말은 즉 미륵불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 사회가 그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많다는 뜻과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태평성대가 아닌 상태에서 미륵불이 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곳이 또 아까 언급했던 이제 궁예 본거지 중 하나였죠. 아, 그것도 역시 궁예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미륵불이 널리 퍼졌다는 말씀을 듣고서 네. 뭐 안성이 굉장히 큰 도시고 상업도 발달했는데 먹고 살기 힘드셨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궁예의 옛 거점이었기 때문에 미륵불이 많이 남아 있다는 네. 말씀이군요. 궁예가 이제 거기 절이 안성에 유명한 절이 참 많은데 네네. 칠장사라고 불리는 절이 있거든요. 칠장사요. 네. 흥미로운 절이에요.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물론 저는 인천 사람이고 인천에서 계속 살았습니다마는 경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칠장사도 죄송합니다.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이 칠장사가 많은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어사 박문수와 관련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여기 인걱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야, 인걱정이 양주에 있던 인걱정이 안성까지 데려왔습니까? 네, 안성에 그 스님하고 또 관련이 깊거든요. 그분이 있었던 곳이 또 그 칠장사여가지고 인걱정 여기도 잠깐 방문하기도 했었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궁예가 처음 이제 출가해서 스님 생활을 좀 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칠장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장사 가면 벽화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궁예와 관련된 벽화가 있고 그리고 인걱정과 관련된 벽화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남산당패가 본거지에 있던 절이 바로 청룡사라고 불리는 절이었습니다. 남산당패가 사찰을 본거지 삼아서 활동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기야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었겠군요. 절터죠. 그리고 이 패가 약간 유랑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제 아무 때서나 머물 수는 없고 대규모 인원을 또 수용해야 할 장소가 그 당시에 많지 않았으니까 절이 아마도 그나마 이제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었죠. 청룡사 바로 옆에 바우덕이의 사당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안성시는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더 이상 뭐 사람들 붐비지 않지만 네. 이 시간이 7, 80년대에 멈춘 듯한 건물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많이 띄거든요. 저에게는 오히려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요새는 구도심이라는 말보다 원도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네네. 그러니까 구도심하면 굉장히 낡고 뭐 오래되고 낡은 느낌인데 네. 원도심하면 그분들이 네이티브, 그렇죠. 그 동네의 진짜 주인, 그 동네의 기원, 근본, 뿌리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원도심을 지금은 당장 불편해도 건물을 허물고 완전히 싹 갈아엎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단 유지시키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은 투자일 겁니다. 네, 자신 있게 맞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럼요. 도시의 문화적 경제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시간을 좀 우리가 견디긴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그 문화적 경제적 이득은 혜택은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은 분명히 그 과실을 먹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바로 안성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급 흥미가 생깁니다. 이 슬레이트 지붕의 대장간이 남아 있고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건 치워야 되는데 보통 슬레이트는 성면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남아 있고요. 네. 옛날 방앗간도 남아 있고 정미소도 저도 보기가 요즘 보기 힘든데 정미소도 도심의 한복판에 에이 있고. 설마 정미소가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이제 농협에서 일괄 수매해서 농협에서 일괄로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도 생각하는데 네. 간판이 정미소라고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도 영업을 하시는 데일까요? 아마 영업은 잘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설마. 네. 그리고 뭐 만화방이라든가 만화방이요? 네 그런 것들도 뭐 옛날 오래된 그 시간이 멈춘 듯한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작가님 그 만화방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만화 지금도 볼 수 있나요? 만화방 볼 수 있습니다. 전 만화 좋아해서. 아니 그러니까 안성에 가면 만화방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와,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약간 거기서 만화책들 뒤지면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신기한 이 만화책들 위치만 좀 대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성 일동에. 그 안성에 백년된 식당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옆에 이제 대로변이 옛날 건물들이 모여있는 대로변이 쫙 펼쳐지거든요. 대략 주소만 말씀해. 거기가 안성 일동인가요? 안성 일동이죠. 안성 일동. 네네. 알겠습니다. 안성 일동. 그리고 이제 안성이 또 이제 역사적인 그런 유적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는데 네. 그 낙원 역사공원이라고 있어요. 낙원 역사공원. 예, 옛날 이름은 안성공원이라 했는데 이 안성에 워낙에 뭐 탑이라던가 비석이라던가 뭐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이 흩어져 있는 그 문화재를 한데 모아놓은 역사적인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심지어 문화재들을 모아서 공원을 만들었군요. 네네 이런 것들은 경주라던가 뭐 부여 같은 데 가야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정도면 한 천년 도읍 이런 포스가 있어야 가능할 건데 안성도 가능하군요. 생각보다 안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장상 이상으로 문화재산이 풍부한 곳이었군요. 네. 그리고 놀라웠던 사실이 거기 바로 맞은편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안성일동 주민센터. 오호. 그 주민센터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져서 지금 근대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이야 그러면 거의 뭐 군산 못지않은 네. 야 그런 곳이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 알려지진 않았다. 안성이 생각보다 멋진 관광지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직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 뿐. 약간 전주 느낌도 있는 게 옛날 식당들이 많거든요. 안성에. 아하. 개인적으로 경양식을 정말 좋아해요. 경양식. 네. 그 예전에 80년대 있을 법한 경양식집 있잖아요. 여기서 뜬금없이 우리 운민 작가님이 좋아하는 80년대 스타일 경양식 메뉴는 무엇일까요? 최애 메뉴? 돈가스랑 오므라이스 세트입니다. 돈가스 오므라이스. 네. 일본식 돈가스 말고. 옛날 돈가스는 그렇죠. 한국식 돈가스 옛날 돈가스는 납작 돈가스. 네네. 근데 그것도 일본 돈가스이긴 해요. 사실 일본에도 있긴 한데. 예, 초기 원형이 그렇습니다. 돈가스를 납작하게 펴서 최대한 고기 맛을 덜 나게 한. 안성에 가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찾는 여행지가 바로 안성 팜랜드라고 있거든요. 안성 팜랜드. 예, 네. 가족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이곳을 운영하는 기관이 바로 농협이에요. 아, 농협에서 직영을 하는군요. 네, 이게 원래 놀이공원 테이마파크로 개발된 곳이 아니라 이곳이 이제 시범 목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 축사라던가 그 농업 선진 그 농업 기술, 네네. 양농 기술을 독일로부터 많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 한국 독일 시범 목장이 설립된 곳이 바로 그 지금의 안성 팜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곳에서 이제 한우가 이제 번식하게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젖소를 키우게 된 게 바로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곳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초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짙푸른 초원을 바로 이제 안성 팜랜드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푸른 초원이 안성이었군요. 그렇죠.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목장이 있는 거네요. 네네. 이곳이 그 놀이공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도 역사성이 나름 있는 장소다. 이렇게. 그러네요. 전 당연히 홀슈타인 젖소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죠. 네. 홀슈타인이 당연히 미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론 일본을 통해 거쳐왔겠지만 일본 낙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가가 역시 또 미국이거든요. 미국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걸 거쳐서 한반도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독일에서 직접 네네. 그런 역사성도 있고. 예전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랑 그 독일이랑 여러 가지로 교류를 많이 했죠. 특히 광부라든가 간호사 그러니까요. 이런 많이 파견하기도 했었고. 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들으면 들을수록 안성 굉장히 멋진 것 같고요. 안성의 매력은 네, 아쉽지만 이 정도로 일부 네. 시간 거의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일부에서 저 푸른 초원이 안성이라는 놀라운 그렇죠.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럼 안성을 말씀하셨으니까 뭐 다음은 당연히 인근 도시 평택으로 넘어가겠네요. 약간 안성과 평택은 좀 뭔가 짝꿍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저는. 짝꿍이면서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천문학에서 우주의 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쌍성 그 서로 궤도를 마주 돌고 있지만 쌍성은 두 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더 밝게 빛나요. 그렇죠. 한쪽이 더 강력해요. 한쪽이 발달하면 한쪽이 쇠퇴하는 거고. 그렇죠. 예. 평택을 소개할 건데 현재 경기도 남부에서 이제 제일 발전하고 번화하고 있거든요. 성장하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평택의 항구가 정말 크게 조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평택항이 어느덧 한국을 대표하는 항구가 돼버렸어요. 많은 분들은 아직도 부산항을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물류로 생각하면은 평택항이 이미 인천을 능가한지는 한참 됐고요.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할 것 같고 특히 대중국 무역을 할 때 평택이 거의 한 90% 이상 담당하거든요. 대중국 무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럽에서 오는 상당한 네. 물량들도 평택으로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예요. 수에즈 운하를 거쳐 호르무즈를 거쳐서 말라카를 지나서 오는 물동량이 상당히 평택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실 평택항이 중요한 건 다른 이유도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한반도 유사시에 전란이 벌어지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또 가장 중요한 군사물자 수송할 수 있는 항구가 평택항이기도 해요. 사실 송탄이 평택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뭐 중국의 무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군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처음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 거점이 바로 송탄이었죠. 미군 문화가 들어온 거점은 이제 송탄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부평과 동두천. 네, 네. 예, 이제 부평이 원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태원, 부평, 예, 이 두 축이 가장 중요한 축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뭐 제가 이제 평택을 보면은 네, 약간 뭐 중국 문화도 들어오고 있고 미국 문화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화의 교차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택을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네. 평택이, 그러니까 동두천에 있는 미군 제2사단이 완전 철수를 하지 않았죠. 그 상당 분이 평택으로 이전했잖아요. 캠프 험프리스로. 네네. 근데 이제 그 미군들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미군들은 군속과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몇만 명에 되는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통째로 평택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실제로 이제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주변에 그래서 속된 말로 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분들 행복해하시면서 동두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주십시오. 그분들 동두천에 있는 분들 지금 울고 있습니다. 사실 평택은 원래 경기도가 아니었어요. 네? 충격. 그 어디였습니까? 충청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평택이요? 언제까지요? 조선시대 연산군까지. 연산까지? 오, 그것도 놀랍네요. 이게 어떻게 경기도에 편입됐냐면은 네, 연산군이 좀 악행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네, 이 사람이 사냥을 뭐 경기도 일대로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금표를 막 세우게 됩니다. 경기도 각 지방마다. 아니 왜 이렇게 폭군들은 사냥을 좋아해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폭군들은 사냥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의 관할 구역이 축소되게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이 관할 구역을 조금이나 넓히고자 평택을 경기도에 편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냥터로 썼구나 이 양반이 참 진짜. 그 하여튼. 이후에도 평택은 경기도 충청도 행정구역을 사실 왔다 갔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평택만 가더라도 충청 방언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당진 이쪽 서산하고 어투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아. 평택에 가보니까 충청도 느낌이 물씬 풍기더라고요. 억양이 그래요. 억양이 예, 그쪽 분들이랑 서산 당진 분들이랑 비슷합니다. 약간 이름이 평택이잖아요. 평평한 택지. 네네. 그런 느낌처럼 여기선 산이 잘 없고 평평한 들판과 구릉지대가 계속 그렇게 이어져 그렇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평택이 그 송탄이랑 오랫동안 이 지역 감정이 좀 있었어요. 예? 그 무슨 말씀일까요? 원래 1995년에 이제 그 송탄 지역이 송탄시로 따로 독립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95년까지 송탄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도농복합시가 탄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합쳐지게 된 거잖아요. 다시 평택으로 합쳐진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야. 평택의 기존의 중심지가 있고 송탄은 또 송탄 도심이 따로 있다 보니까 네. 이 평택시청을 어디다 놓을지도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거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그 상징성이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죠. 어쨌건 간에 도청이건 시청이건 예전으로 따지면 관할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네네. 도시 중심지가 달라지는 거니까 정말 민감한 문제죠.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고장 사람들로서 그 자기가 사는 고장에 명운을 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운민이 너 어느 동네 살아? 야 우리 동네 도청 옆이야, 시청 옆이야. 그런데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네. 평택시청 송탄 출장소를 그 송탄에 놔두게 됩니다. 어쨌건 송탄이 진 거군요. 네네, 상당히 졌습니다. 송탄 화이팅! 저는 송탄 부대찌개 사랑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유, 송탄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바로 부대찌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요즘 부대찌개에서 가장 유행하는 방식이 송탄식이에요. 사실 평정했죠. 사실 뭐 너무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치즈도 많이 들어가고 사골 소세지도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서 걸쭉한 예, 느낌이 많이 콘비프, 나고. 베이크드 빈 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프랜차이즈도 거의 대부분 다 송탄식을 많이 따르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송탄에 오면 송탄 부대찌개 말고도 꼭 먹어봐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아니 부대찌개 잠깐만 얘기 더 하면요. 그 송탄 부대찌개가 얼마나 이제 한국인만이 아니라 글로벌 입맛을 사로잡냐면은 미국에 가도요. 미국에 가도 송탄식 부대찌개 집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우리 생각에는 부대찌개는 당연히 미국 맛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나 영미권의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한국적인 맛이 부대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도 재밌죠? 네네, 정말 재밌는 예, 이야기. 그러니까 코리안 레스토랑, K푸드, 한식의 대표격 중에 하나가 부대찌개예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도 먹히고 있습니다. 아, 일본에서도. 예, 부대찌개가 지금 한식, K푸드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의외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부대찌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만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대찌개는 소세지도 있고 콘비프도 있고 뭐 베이컨도 들어가잖아. 이거 미국 맛 아니야?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고추장 맛 나죠. 그리고 마늘, 갈릭 아주 풍부한 a lot of garlic. 그러니까 이것은 K푸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송탄을 오면은 이제 공군기지 정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송탄역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이제 송탄 관광특구라 맛집 천지죠. 맛집 천지. 아, 너무 먹을 때가 많아 사실. 저는 특히 버거. 아, 제가 버거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버거 저도 버거 약간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음. 여기서 상호명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버거는 어느 브랜드입니까? 머리 글자만. 미음이요? 네. 아 근데 그 미국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 버거 하면은 미음 버거와 비 버거가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것들은 약간 프랜차이즈 대중적인 프랜차이즈에서 약간 하단에 있는 거고 그 F로 시작하는 것과 아, 그래요? 보통 우리는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버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아니면 흔들어 버거. 그것보다 약간 더 상위에 있는 게 다섯 녀석. 영어를 직역하면 다섯 녀석 버거라고 있는데 아, 그렇죠. 예, 땅콩 기름으로 튀기거든요. 아, 저 그거 뭔지 알아요. 오바마가 가장 네, 좋아하잖아요. 한국에 그 이제 들어온다 얘기는 있었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게 약간 미국 버거의 정통 느낌인 거죠. 그런데 송탄에 네. 그런 비슷한 맛을 내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송탄 버거가 약간 우리의 예전의 추억을 느끼게 하면서도
그 고기에 정말 패티에 정말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예전 그러니까 7, 80년대 때 버거가 무엇인지 몰랐던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 미국 버거도 있고 미국 현지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진짜 미국 맛 그대로.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가장 많이 오는 손님들이 미국인들이에요. 그렇죠.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데는 뭐 최근에 뭐 무슨 무슨 땡땡 그런 것들은 이제 인스타 감성으로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가게들이 있는데 그런 데 말고 미군들과 미국 군속들 그 미군의 가족들이 많이 오는 버거 가면은 진짜 야 캘리포니아 스타일, 서부 스타일도 있고 동부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멕시칸계와 약간 섞인 그런 데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재밌는 곳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예, 그 송탄 지역이죠. 맞아요. 송탄이 그리고 미국식의 버거집 말고도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고루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설마 양고기도 있나요? 양고기도 있어요. 이슬람식 식당도 많고요. 세상에. 뭐 태국식도 있고 베트남식도 있고 뭐 물론 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그렇죠, 사람도 당연히. 당연히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입맛에 맞게 글로벌한 식당이 정말 많이 분포되는 곳이 바로 송탄입니다. 야, 저는 버거만 먹으러 갔었는데 이제 제가 큰 반성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또 송탄. 하나 있어요. 또 송탄하면 짬뽕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사실 송탄 지역이 중국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예, 그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 차이니즈 레스토랑의 고향 인천에서 온 사람으로서 그렇죠. 예, 타 지역 짬뽕에 대한 거는 네, 예, 자부심을 느끼는 건 좋지만 할 말이 많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이쪽 송탄 지역의 짬뽕은 이제 고추가 올려져 가지고 칼칼하게 느껴지는 고추 짬뽕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송탄에 가시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문화를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송탄 근처에 이제 논란의 인물인 원균의 묘가 있죠. 송탄에 있습니까? 송탄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사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봐도 원균만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논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원균은 무능한 장수 그리고 동료의 공을 가로채는 그리고 동료가 만든 모든 업적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든 걸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후대에 있어서는 아니다. 원균도 훌륭한 장수였고 그러니까 후일에 선무공의 반열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 공신이다. 그러니까 원균에 대해서 악의적인 해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역사적 사료로 너무나 증명이 많이 됐죠. 한국 사료를 볼 것도 없이 일본 사료만 보면 됩니다. 일본 사료를 봐도 이순신에 대한 저주와 두려움의 기록은 넘쳐나는 반면 원균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원균이 대표적인 전투 중에 하나 칠전량 전투라고 하죠. 칠천량 전투라고 예, 하죠. 칠천량 전투 그 해전 하나로 그 조선수군 이순신이 키워놓은 10년에 약 7년 정도에 걸쳐 갈고 닦아는 모든 걸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죠. 네. 근데 사실 그건 약간 억울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선조가 왕실에서 네.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니까 네. 오죽하면 그 원균도 권율에게 곤장을 맞고 온 줄 않습니까? 내 이놈하면서 어미왕을 어길 셈이냐 곤장을 맞거라. 사실 그 원균의 묘가 바로 이제 도일동이라 해가지고 송탄 바로 오른편에 있어요. 도일동이라는 곳에 있군요. 네. 그런데 이곳이 또 브레인시티 개발을 해가지고 삼성이 공장 아주 크게 짓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산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있는 곳이 바로 원균의 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원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균의 묘가 사실 정말 호화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건 뭐 원균이 한 건 아니니까 후손들이 그렇게 호화스럽게 만든 거니까. 네네. 그 말은 약간 그거 같은데요. 후대를 계속 거치면서 약간 증축된 리모델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 평택에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중에 원균의 후손이 한 명 되었잖아요. 유력 정치인이 하나 계시는구나. 원씨 있죠. 지금은 네네네. 물러났지만 네. 그분도 대표적인 이제 원균 장군의 후손 중 하나고요. 이 지역 일대가 그 원주 원씨의 집성촌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원균뿐만 아니라 뭐 그 조상들의 하던 후손들의 묘가 두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뭐 선조를 잘 모시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당연한 겁니다. 네, 안에 가면 원균 기념관도 있고. 기념관에는 어떤 것들이 전시돼 있을까? 한번 가봐야겠다. 재밌다. 꼭 가보세요. 네. 그 원균에 대한 약간 이제 원균이 어쩔 수 없이 뭐 이순신 장군을 따라서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지만 왕이 억지로 강건해가지고 억지로 나간 전투에서 이렇게 지게 되었다. 네.
그리고 또 원균이 이순신과 함께 선무 공훈 공신 1등 공신 되잖아요. 그렇죠. 3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공신 증서도 볼 수가 있고. 아, 증서 실물입니까? 그건 못 물어봤어. 잠깐 그거 문화재일 텐데 실물이 아니겠죠, 설마? 설마 실물은 아닐 것 있어도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어야 될 거겠죠. 네, 그런 선조가 직접 쓴 그런 증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가봐야겠다. 7천량 해전에 대한 묘사는 없겠죠? 최대한 작게 꾸며왔는데 이게 원균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라기보다도 이 왕이 억지로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전투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그것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밀떡이기도 하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전장사를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군인의 보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단연코 조선시대 격군을 꼽고 싶거든요. 수군에. 네네. 조선시대의 격군은 이제 녹군이죠. 조선의 판옥선, 거북선, 판옥선들은 기본적으로 도치로 항해할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평제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노를 져야 돼요. 격군. 노를 줘야죠. 네. 예, 그리고 격군도 그게 뭐 2층이었다 1층이었다 말이 많긴 한데 어떤 형태건 간에 가장 힘든 직업이었을 거고 그리고 조선시대 격군은 기본적으로 전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적진압까지 노를 그렇게 힘들게 저어서 간 다음에는 쉴 시간이 없어요. 바로 총을 들거나 총통을 들거나 활을 들거나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후퇴를 하잖아요. 네, 진을 네. 짜거나 그럼 또다시 노를 저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투를 마치고 무사히 목숨을 승리도 했어. 네. 무사히 목숨도 건졌어. 다시 그 수영으로 돌아오잖아요. 음. 그다음부터 뭘 하죠? 농사를 지어야죠. 아이고. 가장 힘든 보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제일 천대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지금 들었거든요. 네. 7천년 해적을 말씀드리는 게 7천년 해적의 패전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격군들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배에 식수를 실어야 되는데 식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격군이 지쳐서 노를 젓지 못하면 바로 패전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처에 가덕도 물도 잘 안 나오는 그런데 가덕도에 긴급히 회항을 해서 식수를 찾아야 됐던 겁니다. 사실 그 원균의 유해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유해가 아니라 그 장군이 아끼던 에마가 그 원균의 신발과 담뱃대를 물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묻었다고 그것도 합니다. 굉장히 후세의 창작이겠다. 네, 그래서 묘 아래 그 에마의 묘도 함께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 그 원균 장군 후손들이 재력가들이시군요. 엄청 잘 뒀죠. 뭐 음. 국회의원도 나왔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원균보다 정도전 선생이 좀 더 주목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도전의 그 사당이 바로 평택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정도전은 이 짧은 시간에 전부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네. 정말 그 조선이라는 국가 자체를 사실상 만든 설계자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작가님, 우리가 정도전의 이야기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가님과 오늘까지 6회에 걸쳐서 경기도 각 지역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드리는데 다음 방송과 그 다음 회차까지 7회 8회는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또 깊숙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정도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한번 자세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에 가면은 그 교과서에만 배웠던 이제 불시 잡변이라든가 네네. 그 조선 경국전 같은 거를 이제 목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도전을 좋아하시면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정도전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 다양하죠. 너무나 많고 다양할 수밖에 네, 없죠. 네.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택 시내에 들어오면요. 옛날에 조성된 도시다 보니까 그래도 문화 유적들이 덜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파주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파주에서 많이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이름에 파주가 또 들어갑니다. 아, 파주. 네. 이겠구나. 네. 그러니까 파주에서 넘어오신 그분께서 파주댁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셔서 자수성가를 하셔서 식당을 창업하셨군요. 그게 그렇죠. 파주. 그 흔적을 또 평택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곳이 이제 평택역이 있어서 급속하게 발전한 도시지 예전에 평택 중심지는 이곳이 아니라 이 아래에 위치한 팽성이라고 하는 불리는 동네. 팽성. 네네. 이 팽성이 어디서 따왔을 것 같아요? 팽성. 네. 팽성은 삼국시대부터 있던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의 초안지라고 혹시 보셨죠? 아. 그 팽성이라 하는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유방의 고향 중에. 네네. 그래서 그 팽성의 그 팽자 이름 따가지고
지금의 팽성읍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의 지명단 곳이 우리나라에 덜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를 예를 들어서 풍패지관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이 풍하고 패가 네. 그 유방의 고향인데 그 유방뿐만 아니라 유방 밑에 있던 공신들의 대부분이 고향을 살펴보면은 풍하고 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성계가 전주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주를 가리켜서 풍패지관이다 이렇게 그런 불리고 있습니다. 뜻에서 개국 공신들이 많이 나왔던 지역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팽성에 가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토성을 흔하게 많이 못 보거든요. 석성이라든가 이런 건 덜어볼 수 있는데 보존이 잘 된 토성을 보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죠. 토성은 기본적으로 보존이 힘드니까요. 산사태가 나도 유실되고 비가 많이 와도 유실되고. 네. 그런데 이 팽성에는 그 농성이라고 불리는 토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 이름이 농성입니까? 농성입니다. 네, 재밌네요. 네. 농성에서 농성을 할 수 있겠군요. 농성에서 농성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쌓아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 평택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중국과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구를 막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그 주 무역로의 지점이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벽이 아니라 이런 토성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택도 조선시대 무역학 역할을 했었나요? 아마도 근처에는 당항이 네. 화성의 당항이 더 큰 항구였습니까? 아니면 평택이 더 큰 항구였습니까? 화성의 당항성이 훨씬 더 큰 항구였고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무역을 할 때는 육로로 이동을 했지 이 해안가로 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렇겠군요. 밀무역이라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이제 평택하면 또 마지막으로 또 언급해 볼 만한 흥미로운 장소가 원효대사 해골물의 장소가 또 평택에 있습니다. 아, 또 평택입니까? 네. 아니 그 원효대사 해골물은 왜 전국에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평택의 썰이 좀 더 저는 신뢰가 가는 게 네, 이 평택 가는 길에 바로 이제 당항선으로 이어지는 통로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가는 또, 길이니까. 네, 그리고 또 여기가 바다가 바라 보이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수도사라고 하는 절인데 이 절에 그 원효대사가 살던 토구를 재현해 나왔어요. 토구를 어떻게 재현했을까 궁금하다. 그 약간 미디어 아트처럼 재현해 놔가지고 네. 사방이 껌껌해집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이제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는 장면으로 클로즈업 되고 아하. 나중에 바닥이 밝아지면서 해골이 확 드러나요. 그래서 이곳이 예전에 토굴이 이랬구나 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거기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입장료 무료입니다. 무료군요. 네. 평택 가시면 한번 원효대사 해골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네. 신숙주의 사당도 평택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신숙주를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어떤 의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제 북방 민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신숙주가 언어 천재였어요. 당연히. 네, 5개의 언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외교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정치가로서의 신숙주가 아니라 학자로서의 그렇죠. 신숙주. 사실은 학자로서는 뭐 당연히 집현전에서도 당대 으뜸가는 대표 학자였으니. 엘리트 오브 엘리트였죠. 네. 네. 그런데 그분이 쓴 저서 중에서도 그 일본에 갔던 그런 이야기라던가 뭐 다양한 경험들이 많더라고요. 신숙주도 통신사로 갔다 왔었군요. 통신사는 조선 후기 때 생겨난 거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외교관으로서 이제 가는 거죠. 외구가 그때까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외구라던가 여러 가지 무역 분쟁을 조절하기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신숙주. 네, 죄송합니다. 통신사는 임난 후에 생겨난 제도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대동법 시행 기념비가 또 평택에 있어요. 네, 대동법이 또 상당히 중요했던 이 세금 제도고 그렇죠. 조선 후기 때 이제 사회 경제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대동법이 완전히 잘 정착이 됐다고만 하더라도 우리의 근대화가 그렇게 지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어쨌건 대동법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안성이 중요한 경제적 요충지라는 또 다른 반증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법뿐만 아니라 이 평택을 어디를 가든지 그 외국인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기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건 당연하죠. 그 캠프함프리스가 국내 최대의 미군 기지가 아니라 동아시아 최대 규모로 봐도 오키나와를 제외하면 세계 최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평택의 그런 그 문화재들을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의외로.
재밌죠, 당연히. 가서 그런 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은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에이,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는 이탈리아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이탈리아하고 수많은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깊숙이 생각합니까? 여기가 유명한 데래, 오래된 데래. 여기가 네. 트레비 분수래. 트레비 분수는 언제 지었더라?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문화유적지가 주는 또 무게감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제 뭐 평택은 이걸로써 네, 충분히 얘기했고요. 네. 저희가 저 적당 덕후 6회까지 하면서 경기도의 이것저것을 잘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도의 각 지역의 세세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이 적당 덕후 은민 작가님을 모신 편의 가장 큰 기획은 경기도의 정체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딥하고 덕스러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